전적으로 나만 믿고 따라와. 가보자구. 얘들아,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좀 꺼내줘. 살려줘. 야, 너네는 꼭 내가 장난치면 안 받아주더라? 어? 잠시만. 야, 너네가 자꾸 집중을 안 하니까 쌤이 이렇게 관심 끌려고 하잖아. 쌤 좀 봐줘. 자, 주목. 얘들아, 쌤 좀 봐봐. 너네가 생각하는 쌤의 장점은 뭐야? 예쁘지? 똑똑하지? 그리고 중앙대 나왔지. 쌤이 중앙대 나온 게 자랑인 이유가 있어. 중앙대가 서울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도 1등하고 있는 게 정말 많단 말이야. 우선 작년 수시 경쟁률도 1위였지. 약학부 해당 업계도 1위거든. 근데 중앙대가 1위를 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 중앙대가 대한민국 주요 15개 대학 중에서 전인교원 강의 비율 1위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대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하는 비율이 1등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보통 전인교원의 강의 비율이 높을수록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높다고 기대하거든? 너네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다니게 될지 기대되지? 내가 생각할 시간 충분히 줬지? 쌤 장점은 뭘 것 같아? 말빨? 틀린 말은 아니야. 쌤이 말빨이 좀 좋긴 해, 그치? 근데 말을 조리 있게 잘하려면 뭐가 중요한지 알아? 기본적으로 논리적이어야 돼. 근데 논리력이 엄청 중요한 입시 전형이 있어. 바로 논술 전형이야. 공과대학 같은 자연계열 지원자도 논술 전형 강의를 꼭 들어야 돼요. 인문, 사회과학대학과 같은 인문계열은 물론이고 우리 소프트웨어 대학 그리고 의약학대학 같은 자연계열에도 논술 전형이 있어. 그러니까 이번 시간도 인문, 자연계열 친구들 모두 집중해보자. 먼저 논술 전형으로 몇 명 모집하는지 보자. 인문계열에서는 217명, 자연계열에서는 261명으로 총 478명을 뽑아. 다른 전형에 비해서도 적게 뽑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논술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논술 전형에 꼭 도전해봐. 자, 전형 방법을 보면 논술 70%로 논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학생부 교과 20%, 학생부 비교과로 출결 10%를 함께 반영하고 있고 모든 모집 단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수능 응시가 필수라는 거 잘 알고 가자. 우선 논술 전형의 핵심, 전형 요소의 70%를 차지하는 논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논술의 출제 수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서 출제가 돼. 너네가 고등학교에서 안 배운 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 진짜 너네가 배운 게 딱 논술 문제로 나올 거야. 중앙대가 논술 시험을 통해서 너희에게 확인하고 싶은 거는 대학 다닐 때 이 친구가 제대로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 대학 수업 들을 때 필요한 사고력과 쓰기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논술 시험도 대학 전공 수준으로 어렵게 내지는 않는다. 중앙대 진짜 자비롭지? 쌤이 자랑할 만하다니까? 출제 범위 역시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데 언어 논술은 국어와 사회교과 안에서, 수리 논술은 수학교과 안에서 출제돼. 다만 경영경제 논술 3번 수리 논술 출제 범위는 수학,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까지인데 자연계열은 여기에 미적분과 기하까지 더 추가된다는 걸 꼭 확인하자. 그러면 논술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몇 문제나 출제될까? 출제 유형은 계열별로 좀 차이가 있어. 같은 인문계열 안에서도 인문사회계열은 언어 논술이 3문항 출제되고 경영경제계열, 즉 경영학부, 광고홍보학과와 같은 경영경제대학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언어 논술 2문항, 수리 논술 1문항이 출제돼. 그리고 자연계열 논술은 올해부터 크게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는 자연계열 4번이 과학 논술이어서 수리 3문항에 과학 1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 그러다 보니 선배들은 수리 논술 준비하면서 과학 논술도 또 추가로 공부했었어.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리 논술만 4문항 나와. 진짜 얼마나 좋니? 안 그래도 학교 생활하랴, 수능 공부하랴, 논술 준비하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힘든데 중앙대학교에서 너희를 위해 올해 확 바꿨어.
감정 땡큐지? 응? 그리고 논술 출제 유형 볼 때 유의할 사항 한 가지 더. 산업보안학과는 경영경제대학 내에 있지만 자연계열로만 모집하니까 수리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점 꼭 기억하자. 간호학과는 인문계열로도 자연계열로도 모집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계열에 따라 시험이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르니까 자기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이외에도 다양한 학과가 있으니까 각자 자기가 지원하는 계열별로 잘 확인해봐. 그리고 시험 시간은 계열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120분이 주어져. 그럼 논술만 잘한다고 뽑힐 수 있을까? 글쎄,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이야. 논술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삼수생이 아니라면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와 비교과 출결도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면 안 되겠지?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반영에 대해서 알려주자면 지원하는 계열에 상관없이 모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가 20% 반영되는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중 석차 등급 상위 5개 과목만 교과별, 학년별 가중치 없이 뽑아서 환산 점수로 반영해. 제일 잘한 5개 과목만 선별해서 반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적은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5개가 모두 1등급이라고 하면 환산해서 200점 만점을 받게 되거든? 근데 5개 모두 6등급이라 하더라도 계산해보면 196점이야. 200점 만점 중에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내신 1등급 때 친구들은 주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지 논술로 지원하지 않잖아. 논술 전형에는 대부분 3에서 4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제일 잘한 과목 5개가 6등급 이내로만 들어간다고 하면 내신으로 손해볼 일은 많지 않아. 어때? 희망이 막 생기지? 게다가 나머지 10%를 차지하는 학생부 비교과 출결 같은 경우는 미인정 결석만 반영해서 표와 같이 계산하게 되는데 결석도 1일 이하까지는 10점으로 다 만점인 걸 볼 수 있지? 결과, 조퇴, 질병 결석 등 다른 내용은 결석으로도 안 치고 딱 미인정 결석만 감점돼. 심지어 미인정 결석도 한 번까지는 모두 만점이니까 대부분 다 만점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학생부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논술만 열심히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거든. 우리 작년 논술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볼까? 계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년도에는 경쟁률이 약 70대 1이었어. 굉장히 높지?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논술에 응시를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은 얼마나 될까? 그건 실질 경쟁률 자료를 보면 되는데 작년에는 14대 1 수준이었던 걸 볼 수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은 논술 응시야 당연히 할 것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맞춘다면 5분의 4의 경쟁자들은 내가 이기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표를 한번 봐볼까? 인문계열 전체와 약학부, 의학부를 제외한 자연계열은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여야 되고 약학부와 의학부는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기준이 조금 더 높지. 그리고 탐구 영역을 반영할 때 의학부는 2과목 평균을 반영하니까 조금 더 기준이 높은데 약학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2과목 평균이다가 올해 기준이 좀 완화돼서 다른 자연계열과 마찬가지로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해. 수능 최저가 완화된 곳은 약학부 말고도 있는데 다빈치 캠퍼스의 경우에는 전년도까지 2개 영역 합이 5등급 이내였지만 올해는 2개 영역 합이 6등급 이내로 완화되었어. 누구야? 우리 친구는 합격하겠다. 칭찬해. 이전 시간에 얘기해준 것처럼 영어 영역은 1등급과 2등급 통합해서 1등급으로 간주하거든. 너희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지 않아? 그리고 제2외국어와 한문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상관없이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한다는 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알지? 응? 대한민국의 인재를 양성하는 중앙대의 이 나라 사랑. 물론 쌤이 중앙대 출신이라서 셀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중앙대가 진짜로 이렇게 역사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논술 시험을 봐야겠다고 결정했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원서 접수를 먼저 해야겠지? 원서 접수 기간은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로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자, 접수 시작과 동시에 서류 제출도 받고 있거든? 그러면 응시자들은 어떤 서류를 내야 될까? 앞에서 논술 전형에서 학교생활 기록분의 교과와 비교과, 출결을 평가 요소로 반영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돼. 2016년 2월 이후 졸업자부터 현재 졸업 예정자까지는 학교생활 기록부 온라인 제공이 가능하고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또 별도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부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어. 하지만 온라인 제공이 안 되는 학교의 학생이거나 해외 학교 학생 또는 2016년 이전 졸업자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돼. 제출 기한은 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그 다음 주인 19일 화요일까지 총 8일간이다. 이제 원서 접수도 잘 했고 서류도 잘 냈다. 그럼 뭘 해야 돼? 맞아. 드디어 대망의 논술고사를 보는 날이 다가오겠지? 논술고사는 자연계와 인문계의 고사 날짜가 다르거든? 자연계는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에, 인문계는 11월 26일 일요일에 치러져. 논술고사를 치르는 시간은 같은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모집 단위별로 시험 보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거든? 그러니까 여기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시간표 꼭 확인해서 자기가 지원한 모집 단위의 교시에 맞춰서 시험을 봐야 돼. 그리고 신분증과 같은 준비물이나 내가 어느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는지는 수험생 유의사항에 나오니까 11월 21일 화요일 2시에 꼭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고사장 위치와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를 꼭 확인하자. 참고로 논술고사는 서울 캠퍼스 내 고사장에서 봐. 이거 진짜 별표 5개, 별표 5개. 특히 자연 계열에 지원한 친구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본인이 다빈치 캠퍼스 지원했다고 해서 논술 시험 볼 때 다빈치 캠퍼스로 가잖아? 시험도 못 보고 끝나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논술고사는 어디서 본다? 서울 캠퍼스. 기억해두자. 합격자 발표는 2023년 12월 15일 오후 2시야. 너무 떨릴 것 같지? 근데 쌤이랑 중앙대 입시를 같이 준비한 친구들은 당연히 합격할 거니까 우리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준비해보자. 근데 진짜 아주 만약에 아주 그럴 일 없지만 정말 만에 하나 나는 떨어져서 너무 슬프다? 아직 포기하긴 일러. 12월 22일 금요일부터 일주일간 충원 합격자가 발표되니까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자고. 마지막으로 쌤이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위해서 꿀팁을 하나 줄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시험 공략법이 뭔지 알아? 바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거야. 중앙대에서는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논술 기출문제, 예시답안, 채점 기준, 그리고 올해 모의 논술 문제와 채점 기준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거든? 얘들아, 답안을 채점하고 뽑을 대학이 직접 제시한 자료니까 무조건 봐야겠지? 꼭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해. 그리고 쌤이 매년 너희한테 더 좋은 정보를 주려고 합격생들 후기들 다 들어보거든? 논술로 합격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3개년도 기출문제는 다 풀어봤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네도 꼭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빅하우스 뉴스 입시 결과 자료를 보면 모집 단위별 합격자 평균 논술 점수도 나오니까 그거랑 비교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 이제 논술 전형도 완벽하게 공략했지? 쌤의 공략법이 제대로 통하길 바래. 오늘은 쌤이 시작부터 셀프 자랑도 하고 중앙대 자랑도 했잖아. 사실 쌤도 대입 준비할 때 중앙대를 빛낸 선배들의 인터뷰도 보고 영상도 봤었거든? 나도 저렇게 학교가 자랑하는 학생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어. 얘들아, 쌤은 그 꿈을 이렇게 못 이뤘게. 답은 너네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는 중앙대학교가 너희를 자랑할 수 있게 꼭 중앙대 합격해보자. 다들 할 수 있지? 자, 이제 다음 시간이면 진짜 마지막 강의다. 다들 아쉽겠지만 씩씩하게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